당뇨병의 원인은 설탕일까요? 아니면 탄수화물 자체가 문제일까요? 고탄수화물 식단이 정말 건강에 해롭다는 주장도 있지만 탄수화물을 끊으면 탈모나 근육 저하, 뇌기능 저하 같은 부작용이 올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탄수화물, 우리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당뇨와 탄수화물의 진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탄수화물이 생존에 필수적인 영양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리학적으로 보면 탄수화물은 필수 영양소가 아닙니다. 지방과 단백질은 반드시 섭취해야 하지만 탄수화물은 없어도 우리 몸은 자체적으로 포도당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당 신생합성입니다. 간과 신장에서 단백질과 지방을 이용해 포도당을 합성하며 이는 뇌, 적혈구, 신경 조직 등 포도당이 필요한 기관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또한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우리 몸은 케톤체를 생성해 지방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즉, 탄수화물을 거의 먹지 않아도 우리는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정말 건강해질까요? 우리가 수렵채집 생활을 하던 시절에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수렵채집 사회는 전체 에너지의 50% 이상을 동물성 식품에서 얻었으며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식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죠. 1977년 미국 식생활 지침에서는 탄수화물을 전체 섭취량의 55에서 60%로 권장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 식품 피라미드에서는 탄수화물이 가장 중요한 식품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비만과 당뇨병이 급증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탄수화물 섭취가 많아진 것이 원인일까요?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상승하고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지만 동시에 지방을 저장하는 역할도 합니다. 즉,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면 지방이 축적되고 비만이 유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탄수화물을 아예 먹지 않으면 어떨까요?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가 케냐의 마사이족입니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고기, 우유, 선지로 이루어진 식사를 하며 하루 필요 열량의 3분의 1을 지방으로 섭취합니다. 그런데도 심혈관 질환이 거의 없습니다. 몽골 유목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육류와 유제품을 주로 섭취하며 탄수화물 섭취가 적습니다. 그런데도 강한 체력을 유지하며 과거 칭기즈 칸의 군대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탄수화물을 아예 먹지 않는 것이 정답일까요?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저탄수화물 식단을 따르는 그룹이 표준 식단을 따르는 그룹보다 혈당이 더 잘 조절되었습니다. 특히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면 몇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갑상선 기능 저하로 인해 탈모나 피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째, 근육량 감소로 인해 운동 수행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셋째, 뇌기능 저하, 집중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넷째, 장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적으면 식이섬유 섭취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호르몬 불균형, 면역력 저하, 수면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탄수화물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식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하루 총 칼로리의 45에서 65%를 탄수화물로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2000kcal를 섭취하는 성인의 경우 225에서 325g의 탄수화물이 적절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량과 활동량에 따라 탄수화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평소 운동을 거의 안 하고 앉아서 생활한다면 하루 100에서 150g, 주 3에서 5회 조깅이나 근력 운동을 가볍게 하고 있다면 하루 150에서 250g, 매일 1시간에서 2시간 이상 고강도 운동을 한다면 하루 250에서 400g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하루 2끼를 먹는다고 할 때 현미밥 한 공기에 탄수화물이 약 60g 들어있으니까 평소에 운동을 아예 안 하시면 반 공기씩 드시는 게 좋고 운동을 좀 하시면 한 공기씩 2끼를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평소 고강도로 운동을 하신다면 운동 전후로 고구마, 바나나와 같이
탄수화물이 빠르게 흡수되는 음식으로 에너지를 보충해 주시면 좋습니다. 탄수화물은 무조건 밥과 빵에서만 섭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양한 원천에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미, 귀리, 퀴노아, 보리 같은 통곡물, 고구마, 단호박 같은 뿌리 채소, 렌틸 콩, 강낭콩 같은 콩류,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유익합니다. 반면 흰쌀, 밀가루, 정제된 곡물, 설탕이 많이 포함된 가공식품, 탄산음료 같은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과일도 건강에 좋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과일 속 당분인 과당은 간에서 대사되며 과량 섭취 시 지방간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는 않지만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일은 하루 1에서 2회, 한 번에 한 줌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절하며 GI가 낮은 블루베리, 아보카도, 체리 같은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바나나, 포도, 망고, 무화과, 말린 과일 같은 것은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운동량이 적으면 탄수화물을 줄이고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운동량이 많으면 탄수화물을 적절히 섭취해야 체력 유지와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탄수화물을 한 가지 음식에서만 섭취하지 말고 다양한 원천에서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탄수화물은 필수 영양소가 아니지만 적절히 섭취해야 합니다. 당뇨 환자는 정제 탄수화물을 피하고 건강한 탄수화물을 조절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무조건 줄이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탄수화물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적당히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